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도 못해보고 포기합니다. 뭐를요? 일본 취업이요. 추천 영상들도 많이 보고 조금씩 준비도 해보지만 막상 해보면 막막하거든요, 이게. 심지어 일본 기업에 실제로 지원도 해보고 면접까지 갔는데 계속 불합격 소식만 듣다가 결국 블랙 기업에 취업했다고 저에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원래 해외 취업이라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부인 배수도 높고 다들 쉽게 취업한다는데 왜 나만 어렵지?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 취업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저 역시 그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 취업에 도전했다가 초반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결국 취업 활동을 다시 해야 했고 약점을 극복하는데 4년이나 소비했어요. 하지만 그랬던 저도 지금은 현지 일본인들도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취업해 있습니다. 당연히 연봉도 많이 올랐겠죠. 제가 한국인으로서의 약점을 극복하는데 4년이나 걸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알죠? 준비했다면 훨씬 더 쉬웠을 거라고요.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고 부디 여러분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하죠? 그건 바로 자기 분석입니다. 뭔가 아는 단어인데 낯설죠? 한국에서도 취업 준비할 때 면접에서 내 장단점이 뭔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하고 준비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끈기만큼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으로 토익 600점이었던 제가 1년 만에 900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끈기 있게 업무에 임하는 유능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만들어내는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분석이었을 거예요. 근데 일본 기업이 생각하는 자기 분석은 레벨이 달라요. 어나더 레벨입니다. 일본에서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장점을 소개하면 이런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구체적으로 끈기를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왜 토익을 900점으로 올리고 싶었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후카시보리. 계속해서 깊숙이 파고드는 일본 특유의 면접 방식이에요. 여기서 한국인들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자기 분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질문에 우왕좌왕하다가 면접 말아먹는 겁니다. 일본의 취준생들은 자기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 성향인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때 잘 하는지, 본인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파악한 후에 본인과 딱 맞는 기업을 찾아 지원합니다. 자기 분석이 안 된 한국인들은 압도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의 평균 스펙은 굉장히 높거든요. 일본에서도 한국인만큼이나 자격증 많고 토익 점수 높은 사람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본 취준생들은 스펙 쌓기라는 걸 잘 안 해요. 애초에 일본 기업이 스펙으로 사람을 뽑지 않으니까 쌓을 이유가 없죠. 취업 미래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일본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이걸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2024년 데이터 자료입니다. 먼저 3위 가능성. 무려 67%의 기업이 지원자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고 뽑았다고 합니다. 3위부터 심상치가 않죠? 그럼 2위를 볼까요? 열의. 76%의 일본 기업이 우리 회사에 대한 열의를 채용식 중요한 요소로 뽑았다고 합니다. 와, 놀라셨나요? 여러분 놀라시긴 아직 이릅니다. 일본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1위는 뭘까요? 인품이래요. 이상하죠? 인품, 가능성, 열의. 이런 걸 보고 채용한다는 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뭐가 중요했죠? 자, 2025년 고용노동부 기업 채용 동향 조사 결과 볼까요? 1위 전문성, 꼴등은요 열정. 네, 한국은 정반대예요. 한국에서 취업 준비하려면 반드시 스펙을 쌓는 데 집중해야 하고 자기 분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즉시 전력을 원하는 거지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떻고 열정이 어떻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 취업할 땐 아니란 거예요. 자기 분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분석이 얼마나 잘 돼 있고 우리 기업과 얼마나 잘 매칭이 되는가, 일본 기업 면접관이 이걸 본단 말이에요. 여기 중요하니까 다시 말할게요. 우리 기업과 얼마나 잘 매칭이 되는가 이걸 봅니다. 스펙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증 10개 들고 가서 일본 면접관들 보여줘 보세요. 면접관들 반응 뻔하다니까요. 이야, 자격증 많으시네요. 대단하시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기업이랑 잘 맞나요? 방금 전 보여드린 취업 미래연구소 조사 결과 1위부터 3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인품, 가능성, 열의. 그럼 후순위는 뭐였을까요? 전문성이 중요했다? 25%. 자격증이 중요했다? 16%. 보셨나요? 무려 80%가 넘는 일본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는데 자격증은 중요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자격증 말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 분석이요. 이제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분석을 하셔야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자기 분석이 너무 낯설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거든요. 자기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 때 혼자 해보려고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 PR 혹은 지원 동기를 제출해보면 서류에서 맨날 떨어지고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인터넷에 혹시 자기 분석 자료 있나 찾아보면서 혼자 고군분투도 해보고 또 강의나 전자책을 통해 여러 선배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느낀 건데요. 새로운 분야를 배울 땐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사람,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의 지식을 배우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본 취업과 자기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 강의와 전자책에만 100만원 넘게 태워봤거든요. 저는 이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연봉 2천 받던 저를 7천까지 올려준 1등 공신인데 아까울 리가 없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당장 살아남기 위해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지만 일본 취업 도전해보겠다고 100만원 단위로 돈 쓰는 건 어지간히 간절한 사람이 아니면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돈 써가며 들었던 강의, 전자책, 상담 내용을 한 곳에 모아 핵심만 정리하고 그 안에 제 경험까지 녹여낸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실행했던 자기 분석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고요. 이 책의 워크시트를 모두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눈앞엔 완벽한 자기 분석 데이터와 나만의 자기 PR, 나와 맞는 기업 리스트, 그리고 면접관이 반할 수밖에 없는 지원 동기까지 완성이 돼 있을 겁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책 이름을 이력서에서 자격증을 지웠다,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합격했다, 이렇게 지었어요. 제가 외작의 기업으로 이직할 당시 제 이력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 이랬거든요. 관련 전공 없음, 관련 자격증도 없음, 대학 이름도 학점은행이라는 정체 모를 대학 출신, 이런 근본 없어 보이는 이력서를 받고도 고연봉의 고용 계약을 제안받았습니다. 그 기업은 도대체 저의 무엇을 보고 뽑았을까요? 뭘까요? 네, 자기 분석이. 본인에 대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인지, 우리 회사와 얼마나 잘 맞는지, 이 사람에게서 진정성이 느껴지는지, 일본 기업 면접관들이 원하는 건 우리 기업과 매칭이 잘 맞는다는 확신이에요. 일본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 자기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까요.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미리 보기로 전자책 일부 내용 공개해두었으니까요. 먼저 내용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